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의 도전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자리 여러 선배님들과 또 좋은 기회 덕분에 어떻게 도전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부내과 의사였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기초 신경과학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길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저희 거의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의사에 대한 정체성,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신경과 내분비라는 이런 주제를 했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멘토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강물 교수님 얘기하셨고, 그래서 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패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많이 물어도 보죠. 이렇게 선생님 이 길이 맞나요? 저한테도 많은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이 길이 맞나요? 무엇이 맞는 길인가요? The right path를 알려달라, The right way를 알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답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의 할 일은 그곳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라,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인류가 되라, 이런 가르침으로 사실 한 30년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큰 턴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필로소피로, 이런 철학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맞는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되자, 누가 1등인가, 이런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시대의 리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UN에서 Speak yourself,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마 아까 마지막 강물 교수님 얘기도 거의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과연 나의 길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난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 이런 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무엇이 맞는 길이냐라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해봤더니 결국에는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이렇게 모여있다가는 여기는 안 좋다, 여기 먹을 것도 떨어져가고, 여기는 뭐 이미 뻔하고, 그리고 사실 인생이 보였어요. 이렇게 지내면 앞으로 한 30년간 제가 어떻게 살지가 매우 뻔하게 보였습니다. 안 살아봐도 될 것 같았어요. 안 살아봐도 뻔히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고 정년퇴임하겠지, 이게 너무 뻔히 보였고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느니 굳이 더 살 필요도 없겠다, 뻔한 삶을 뭐하러 사는가. 그래서 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right way가 아니라 이제 my way를 찾아야겠다. 이제 my way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my way는 더 right way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선배님들은 저에게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옳은 길에 대한 질문도 했지만 전 my way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est in class가 아니라 my class를 찾겠다, 혹은 first in class가 되겠다. 내가 없으면 뛰어들어서 그런 시장을 만들면 되지, 나의 살 곳과 나의 블루오션을 내가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현대 인류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네이처, 여러 자연과학은 많은 걸 밝히고 있어요. 몰레큘이 어떻고, 하지만 여전히 환자분들은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걸 많이 봤고, 두 대가들의 대화는 통하지 않는 걸 많이 봤습니다. 쓸데없는 연구하고 있다, 뭐 원리를 이해 못한다, 이런 간극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의사과학자라는 게 여러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 탐구를 하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이 있고, 하지만 여기 계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많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사이에 난 이 중간 역할을 해야겠다.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이래서 보면 어떤 아주 훌륭한 자연과학자분은 여러 분야의 분자적인 기전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면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경과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 이 정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전임상 동물 실험으로 기전을 분석하고 그 어떤 기전을 탐색하는 소규모 임상 시험을 하면서 그 분야는 이제 내분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이게 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마이 클래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마 더 다른 임상 연구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사과학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하일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의사과학자를 생각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 아니면 임상 경험의 종류가 다르죠. 근데 저는 이미 임상 교수를 3년 한 시점, 4년 전에 이런 결정을 했었고 그렇다고 나의 임상 경험이 그럼 날아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상 경험, 자기가 교수로서 한 환자를 한 3년간 진료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의사과학자 연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문의 의사과학자 중에서도 내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의 배경에는 제가 사실 본과 1학년 때 신경과학에 대한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MIT 등 여러 곳에 가서 이런 신경과학 연구소들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신경과학이 발전하고 있는지 자연과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인생사를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희망이 꿈이 어렸을 때 있었고 그래서 여러 경험들이 있었고 아주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멘토님들 덕분에 제 인생사에는 이 중간 정도 되는 여러 연구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4년 전에 저는 내분비를 떠나고 해부학으로 가기로 마음먹었고 그곳에서 신경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분야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쥐를 통해서 어떤 기전을 밝히고 사람의 뇌에 그게 진짜 존재하는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지 검증을 하고 그다음 소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기전이 워킹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스코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다고 더 분자적인 걸 하거나 더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 클래스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저희 실험실의 저의 하루 일상은 저희 대학원생들과 매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왜 맛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다 질리는 건 무엇일까? 이걸 연구하려면 쥐로 연구하는 게 좋을까? 사람으로 연구하는 게 좋을까? 원숭이로 연구하는 게 좋을까? 그럼 너는 사람 연구하고 넌 쥐를 연구해라.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은 결론을 내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베이직 사이언스와 클리니컬 사이언스, 그다음 뉴로 사이언스와 엔도크리놀로지, 그러니까 신경과학과 신체과학이 만나는 이런 의사과학자적 연구를 지금 재미있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멘토 선생님들의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교수님께서 제가 전공 2년차 때 저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이거 연구를 했는데 그게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SMP 연구를 그냥 저한테 주셨어요. 제 전공 2년차 때. 그다음에 조용민 교수님께서는 그다지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김인선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시상학을 연구할 수 있는 툴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최성희 교수님께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셨는데 최 선생이 어울리지 않는다. 떠나라. 예. 아주 가장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이제 인생의 저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저의 모든 면에서 아버님 같으신 저희 신찬 선생님께서 정말 제가 PI가 되고 나니까 믿을 수 없던 일이 저에게 이제 그렐린 뇌 연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 메타볼리즘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제가 신경과학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기초 연구를 많이 실패했어요. 쥐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초과학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전혀 신찬 선생님께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라. 실패는 당연한 거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의사와 신경내분비의 멘토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길을 찾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전문의 의사과학자라는 게 독특한 그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체과학과 신경과학의 연결에 대해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 만날 전공의들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들, 최성희 선생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 해주셔야 용기 있는 후배가 또 새로운 바다로 풍덩 뛰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